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비인두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인두암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드문 암이지만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암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비인두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은 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비인두암이 무엇인지, 왜 걸리게 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인두암은 비인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인두는 어디일까요? 비인두는 코의 뒤쪽 목구멍의 위쪽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코 뒤쪽에서 목구멍으로 연결되는 부위로 입을 벌리고 거울로 봐도 직접 볼 수 없는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인두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숨을 쉴 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이며 귀와 연결되는 이관이라는 관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 부위에 암이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인두암은 조직학적으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가장 흔한 것은 편평상피세포암입니다. 전체 비인두암의 약 95% 이상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서남, 림프종, 육종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비인두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에 큰 지역적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 남부, 특히 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에서 3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약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양 국가들에서는 더욱 드물어서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남부 출신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비인두암 발생률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관여함을 시사합니다. 연령별로는 주로 40대에서 60대에 많이 발생하지만 다른 두경부암과 달리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대나 20대 청소년기에도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비인두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위험 요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1.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EBV.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 단핵 구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인두암 환자의 거의 대부분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발견되며 암 조직에서 바이러스 DNA가 검출됩니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감염되어 있을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감기 정도의 증상만 나타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세포의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비분화형 비인두암은 거의 100%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인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정 HLA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에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국 남부 출신자들이 이민을 가더라도 비인두암 발생률이 높은 것도 유전적 소인이 관여함을 시사합니다. 3. 식습관. 전통적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섭취하는 염장식품, 특히 염장 생선이 비인두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에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절인 채소, 훈제 식품 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4. 흡연과 음주. 담배와 술도 비인두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흡연은 다른 두경부암과 마찬가지로 비인두암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음주는 흡연과 함께 할 때 위험도가 더욱 증가합니다. 5. 직업적 요인. 목재 가루, 포르말데히드, 화학물질 등의 장기간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서 비인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구 제작, 섬유 산업, 화학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기타 요인. 만성적인 비염이나 부비동염도 위험 요인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비타민C가 부족한 식단, 면역력 저하 등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인두암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인두는 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초기 종양은 크기가 작아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인두암의 증상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코와 관련된 증상.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는 코막힘입니다. 한쪽 코만 막히는 경우가 많으며 감기가 아닌데도 계속 코가 막혀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코피가 자주 나거나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래를 뱉을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나 콧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후각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귀와 관련된 증상. 비인두에는 귀와 연결되는 이관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종양이 이 이관을 막으면 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한쪽 귀가 먹먹한 느낌, 즉 이충만감입니다. 귀에 물이 찬 것 같거나 비행기를 탈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또한 한쪽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 발생할 수 있고 청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중이염으로 오인되기 쉬워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인에서 원인 없이 한쪽 귀에만 반복적으로 중이염이 발생한다면 비인두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3. 목의 림프절 종대. 비인두암은 조기에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목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주로 목 옆쪽, 귀 아래 부분에 통증 없는 혹이 만져집니다. 처음에는 작고 단단한 혹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여러 개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 혹은 대개 통증이 없고 잘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의 림프절 종대가 비인두암의 첫 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4. 신경학적 증상.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의 신경을 침범하면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한쪽 머리나 뒤통수 쪽의 두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안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얼굴 한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 침범되면 복시, 즉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전신 증상. 진행된 경우에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므로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비인두암이 의심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1. 이비인후과 진찰.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비내시경이라는 가느다란 내시경을 코를 통해 넣어 비인두를 직접 관찰합니다. 이 검사는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비인두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조직 검사. 비인두의 종양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비내시경을 하면서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검사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암인지 아닌지, 암이라면 어떤 종류인지를 확진할 수 있습니다. 목에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새침 흡인 검사나 절제 생검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3. 혈액 검사.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EBV, VCA, IgA,
EBV, EA, IgA 등의 수치가 높으면 비인두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검사는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후 추적 관찰에도 유용합니다. 최근에는 혈액에서 EBV DNA를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조기 진단과 치료 반응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4. 영상검사. 암의 범위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검사를 시행합니다. CT나 MRI는 종양의 크기, 주변 조직 침범 정도,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MRI는 종양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PET-CT는 전신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인두암은 폐, 뼈, 간 등으로 원격 전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엑스-레이나 복부 초음파, 뼈 스캔 등도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청력 검사. 귀 증상이 있는 경우 청력 검사를 시행하여 청력 손실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비인두암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병기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인두암은 TNM 병기 분류법을 사용합니다. T는 원발 종양의 크기와 침범 범위를, N은 경부 림프절 전이 정도를, M은 원격 전이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들을 종합하여 1기에서 4기까지 분류합니다. 1기는 종양이 비인두에만 국한되어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2기는 주변 조직으로 약간 침범했거나 작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3기는 종양이 더 진행했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이고 4기는 멀리 떨어진 장기로 전이된 경우입니다. 비인두암의 치료는 병기, 환자의 전신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른 두경부암과 달리 비인두암의 주된 치료는 수술이 아니라 방사선 치료입니다. 1. 방사선 치료. 비인두암은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 암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인두암은 방사선 치료로 치료합니다. 초기 암은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현대의 방사선 치료는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했습니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IMRT나 양성자 치료 같은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양에는 높은 선량을 조사하면서도 주변 정상 조직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6주에서 7주에 걸쳐 시행되며 주 5회 통원 치료로 진행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적, 구강 점막염, 침샘 기능 저하로 인한 구강 건조증, 삼키기 곤란, 미각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치료가 끝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됩니다. 2. 항암 화학요법. 진행된 비인두암의 경우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합니다. 항암제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원격 전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는 시스플라틴, O-FU, 독소루비신 등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방사선 치료 전에 시행하기도 하고 유도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와 동시에 시행하기도 하며 동시 항암 방사선요법, 방사선 치료 후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보조 항암요법.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탈모, 백혈구 감소, 빈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술적 치료. 비인두암은 위치상 수술이 어렵고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초기 치료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사선 치료 후에도 목에 림프절이 남아있는 경우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사선 치료 후 재발한 경우 조건이 맞으면 수술적 절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인두의 위치가 깊고 주변에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아서 수술이 매우 어렵고 합병증의 위험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비강내 접근법이 발전하여 선택된 환자에서 재발한 종양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4. 표적 치료.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툭심합 같은 EGFR 억제제가 재발하거나 전이된 비인두암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또한 면역 항암제인 펜브로리주맙이나 니볼루맙도 일부 환자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치료 후 관리.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2년간은 3개월마다, 그 이후 3년까지는 6개월마다,
5년까지는 1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추적 관찰 시에는 비내시경 검사, 목 진찰, 필요시 영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EBV 항체나 EBV DNA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구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침샘 기능이 저하되어 충치가 생기기 쉬우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인두암의 예후는 병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1기 비인두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2기의 경우 약 8,085%, 3기의 경우 약 6,070%입니다. 원격 전이가 있는 4기의 경우에는 3,040% 정도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인두암은 다른 두경부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이는 비인두암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에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여성인 경우 앱스타인-바이러스 바이러스 양성인 경우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을수록 장기 생존율이 높습니다. 비인두암을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식습관 개선. 염장식품, 특히 염장 생선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이런 음식을 자주 먹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훈제 식품이나 절인 채소의 섭취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연과 절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비인두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암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함께하면 위험도가 더욱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직업적 노출 최소화. 목재 가루, 포르말데히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환기를 잘 시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 발견. 비인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좋으므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이비인후과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한쪽 코막힘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콧물이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한쪽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지속되는 경우, 원인 없이 한쪽에만 중이염이 반복되는 경우, 목에 통증 없는 혹이 만져지는 경우, 지속적인 두통이나 안면 통증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 즉 가족력이 있거나 중국 남부 출신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EBV 항체 검사를 통해 선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면역력 강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만성 염증 관리. 만성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다면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인두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인두암은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자와 가족을 위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1. 적극적인 치료 참여.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며 치료 계획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부작용이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영양 관리. 치료 중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삼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영양 섭취가 치료 성공과 회복에 중요하므로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식, 고단백 음식,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필요하면 영양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물을 자주 마시고 인공 타액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구강 관리.
방사선 치료 전에 치과 검진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치아는 미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과 치료 후에는 매일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질하고 불소 가글을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4. 정서적 지지. 암 진단과 치료 과정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중요하며 필요하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암 환자 지지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생활 습관.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체력 유지와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되 과도하게 누워만 있지 말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비인두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비인두암은 조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질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은 암입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인두암의 주요 원인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유전적 요인, 식습관, 흡연 등입니다. 염장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금연하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주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으로 이루어지며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치료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구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한쪽 코막힘, 콧물에 피가 섞임, 한쪽 귀에 먹먹함, 목에 혹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비인두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인두암은 잘 치료되는 암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며 진단을 받았다면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